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금일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뒤에 스트리밍을 시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임랩을 그렇게 정해서요.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들이 있으셔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라이브에 지금 참여 중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숫자 1 한 번만 눌러주시고 마이크 잘 나오는지도 좀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삼두군 관련된 거 할 겁니다. 엘보요. 저희 그 나근사설 여의도 본점으로 오시면 철저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저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들어오셨으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원 삼두군 관련된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상원 삼두군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팔꿈치를 편다, 얼마만큼 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부리고 핀다 뭐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한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펴야 되는지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뭐 늘 그렇듯 우리가 구조 안에서 기능이 나오는 거고 기능은 구조를 통해서밖에 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상완 삼두근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그림에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기준의 뼈대근이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입니다. 뭐 널리 봐서 잘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겠으나 그림으로는 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세 개의 근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오해해요. 그리고 상완 이두근도 그냥 이두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오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상완 삼두근은 개인적으로 뭐 역학적 관점에서 또는 운동의 범주를 다루는 운동의 형상학적 관점에서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든지 백 더블 바이셉스의 어떤 능동적인 기준을 이렇게 표현력을 증가시켜주는 기능하고도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보다 앞서 구조의 기능에서 중요한 건 상완 삼두근의 장두는 상완 이두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완 이두근의 장두는 수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관절 상결절,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거든요. 요거예요. 요 윗부분이었는데 얘는 관절 하결절이라고 하죠.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 요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는 데에 보면 얘를 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이 있어요. 제가 GH 관절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GH 관절은 위, 앞, 아래는 인대가 있다. 근데
뒤쪽에는 인대로 구성된 게 아니라 조금 밀도가 높은 조인트 캡슐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의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두꺼운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부착하는 그 위치에 그 인대들이나 관절 주머니 연부 조직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 장두에 문제가 생기면 GH 관절의 구조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상완 삼두근의 근막통 증후군 관련된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MPS라고 하죠. 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삼두근에 팔을 완전히 플렉션이라고 하는 완전 벌림을 수행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완전히 올라가기에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는 고객들이라면 삼두근과 이두근까지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요 녀석 있죠. 요거 롱헤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이 롱헤드는 기시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고, 그 다음에 정지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의 텐던 힘줄이기는 한데 메디알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메디알이라는 개념이 내측 쪽에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요 오레크라논 프로세스, 요걸 예전 용어로 아마 주두돌기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게 얼라본에 상완 삼두근의 힘줄과 내측도가 부착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뼈의 형태 용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휴머러스 쪽에 보면 얼라에 이렇게 얼라본이라는 게 팔꿈치를 아래 팔을 다 펴게 되는 상황에서 휴머러스와 코킹이 되거든요. 그거를 오레크라논 포사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지만 액션 부분 좀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얘는 어깨 관절을 연결하고 있죠.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랜드마크의 용어가 견갑골의 관절 Y의 아래쪽에 조금 내측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숄더에서는 내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완 삼두근의 장두의 힘 벡터 방향이 이거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삼각함수나 또는 피타고라스의 정의 기준에서 요렇게 놓고 보면, 아하, 이 빗각이라고 하는 거 올리고 모음하는 녀석의 기능을 갖고 있겠구나 정도로 분명히 추론이 간단하게 평면좌표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팔꿈치에서는 당연히 익스텐션에 대한 부분들을 신전 동작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팔꿈치를 펼 때 상완 삼두근의 구심성 수축, 근육의 수축에 대한 응집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너브는 레디알 너브라 그래서 요골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요 요골 신경이라는 게 경추 5번에서 흉추 1번의 신경을 다 갖다 끌어다 써요.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상완 삼두근의 어떤 신경계 동원 능력은 거의 다 쓴다라고 보면 돼요. 다만 상완 이두근은 지난 시간에 제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랬죠? 머스큘러 큐테리우스 너브, 그리고 근피 신경이다라고 했고, 얘가 갖고 있는 메인 신경은 경추 5번, 6번 신경이다. 그 5번, 6번 신경이 사실 그 라테랄 코드라 그래서 브라키아 플렉서스라고 하는 상완 신경총 관련된 세 개의 큰 코드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나뉘는데 분지로 첫 번째 라테랄 코드에서 출발되는 게 도잘 스카폴라 너브, 요게 레베이터 스카폴레라고 하는 견갑각은 롬보이드 지배하는 신경, 그 다음이 수프라 스카폴라 너브, 극상근하고 극하근 지배하는 신경, 그 다음이 라테랄 팩토럴 너브라고 하는 대흉근의 쇄골부를 지배하는 신경, 그리고 다음에가 바로 머스큘라 큐테니어스 너브라 그래서 근피신경이라는 용어로 상완 이두근과 그리고 상완근 브라키알리스, 그 다음에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5회 상완근, 이렇게 세 개를 지배하는 신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올려서 자, 그리고 라테랄 헤드를 좀 볼게요. 라테랄 헤드는 말 그대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에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라테랄 헤드로 가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의 한 부분이다 정도로 보면 되고, 어버브 레디알 그루브 휴머러스라고 하는 게 이 선이 여기 하나만 좀 그려놓으면
요런 선이 하나가 여기 딱 뼈에 용어로 붙는 게 있어요. 그 레디알 그루브라고 하는데 그 레디알 그루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레디알 너브가 지나가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팔뼈에. 그래서 그 위팔뼈 언저리에 있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정집으로 표현되는 인설션에 대한 부분들은 트라이셉스 브라키 텐던 당연히 외축부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는 안쪽에 붙었지만 얘는 바깥쪽에서 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라테랄 쪽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힘줄에 붙어서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척골의 위치로 본다면 오레크라노 프로세스라고 하는 척골의 주두돌기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액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시 정지 나왔다, 축 나왔다. 액션은 그냥 보이는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얘는 어깨 관절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굽 관절, 엘보우라고 하는 이 영어로 쓴 거, 약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신전, 펌, 뭐 익스텐션 이렇게 용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레디얼 러브의 신경 지배를 받는 녀석이 요골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 녀석은 다 요골 신경 지배 받는 거예요. 자, 메디알 헤드. 요 녀석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요 라타랄 헤드는 메디알 헤드와 롱 헤드라고 하는 장두와 내측두에서 뭐라 그럴까 조금 중재자 같은 중재자라고 말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냥 꼽살이 껴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실제로 상완 삼두근에서 이 장두라고 하는 녀석과 내측두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두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깨 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의 구조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완전 굽힘이나 이런 동작에서의 정상 범위를 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 메디알리스는 관절에서 팔굽 관절이라고 표현되는 엘보우의 뒤쪽이죠. 요 트라이셉스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레이어로 놓고 보면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 메디알리스도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라 그래서 층이 좀 두 개로 나뉘어요. 조금 두꺼운 책 카데바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요. 자, 그럼 심부 쪽에 있는 녀석은 팔꿈치에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조인트 캡슐 및 리가멘트, 즉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의 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절에 싸고 있는 주머니 인대들하고도 같이 부착을 해요. 이 말은 내측두의 기능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 팔꿈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측두를 막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위험 요소를 좀 높여주는 그러한 동작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단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제가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졸라 무책임한 거잖아. 뭐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데 그 전제가 각도예요. 각도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상완 삼두근의 요게 카데바인데 뭐 실제 여러분들이 카데바를 볼 일이 없죠. 근데 이미지 파일로 보면 그나마 이런 게 사람 몸이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거 제가 요거 좀 마킹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대원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게. 그리고 이게 델토이드의 포스테리어 파이버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뼈대근들 위에 싸고 있는 근막 같은 구조의 막들, 파샤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상완 삼두근의 장두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아마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외측두가 되고 요 내측두와 외측두 사이에 이렇게 해서 마치 좀 삼각형 같이 생긴 이런 느낌이 상완 삼두근의 힘줄, 텐던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우리 몸이라는 게 이런 구조적인 기준을 갖고 있구나. 이것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델토이드를 싸고 있는 막이자 승모근 트라페지를 싸고 있는 위에 피부와 가까이 있는 녀석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피부를 스킨을 뜯었다 그래서 바로 뼈대근이 나오지 않아요. 그 뼈대근의 전체의 형태를 형질 보존, 그 형태가 한 번에 무너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또 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동적인 구조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은 세포가 아님에도 자기 형태의 기억 메모리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뭐 좀 과도한 가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성질도 갖고 있는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데바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할 부분의 가장 큰 팩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모멘트 암이라는 건데,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멘트 암이 뭐예요? 여기 댓글에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지금 뭐 한 7분, 8분 이렇게 좀 들어오셨는데, 자, 모멘트암이 뭘까요? 방송은 뭐 간단하게 할 겁니다. 모멘트암이 뭘까요? 모멘트암. 자,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모멘트암이 뭐예요? 7명 중에 아무도 안 쓸래나? 모멘트암. 뭐 할까하요? 모멘트암. 야, 아무도 안 쓰는 말이야? 모멘트암이 뭐야? 최단거리.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럼 안 돼. 모멘트암이 뭐야? 그렇지.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얘기하죠. 자,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에 대한 개념은, 자, 어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틀린 거 아니니까 뭐 모르는 거 그냥 알아가면 돼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막상 알아보면 별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 자, 봐봐. 요게 위팔배의 돌림운동 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축에서 이렇게 좀 작대기 같은 게 트라이셉스라고 하는 빨간 근육과 이렇게 좀 직선으로 거 있잖아요. 이 빨간 근육이 내는 기준의 어떤 힘에 대한 방향을 놓고 위팔배에서 움직이는 축구로부터 거리를 잰 거야. 그러면 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지금 빨간색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위팔배 축에 대한 기준으로 직선 거리를 90도 개념으로 만든 건데, 이 거리라고 하는 모멘트암이 크면 클수록 힘을 더 많이 쓸까 덜 쓸까 이해되죠? 모멘트암이 뭔지 이해됐어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인데, 힘이라고 하는 건 트라이셉스를 얘기한 거고, 축이라고 하는 건 위팔배의 기준점을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수직거리를 자 쟀어요. 자, 요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 발생이 커질까 적어질까? 이게 팩트 아닐까? 이걸 알아야지 저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저 변하는 변형에 대한 크기를 내가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길게 가려고 했을 때 힘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게 상완삼두근을 더 일하게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완삼두근은 나름대로 근육의 수축이라고 하는 구심성이라고 하는 편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축 개념에서 길어지고 짧아지는 왕복 활동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근질이 좋아진단 말이야. 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걸 역으로 설명하면, 이 모멘텀이 만약에 0이 된다라는 위치면 근육이 일 안 한다는 걸로 동의 가능하죠. 이거 뭐 넌센스 아니야. 센스를 필요 없어. 그냥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모멘텀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 10이라고 하는데, 요 B라고 하는 그림처럼 또는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 요거 0이라고 한다면 상완삼도 일 안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걸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실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감소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래나? 그냥 받아들여. 그냥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면 상완삼두가 일 잘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동작 여러분들 케이블 프레스 같은 거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부리는 요런 행동이에요. 요런 거 이해돼요? 이렇게 내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 왜냐면 생각해봐야 지금 제가 아래팔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잖아. 요 얼라본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화살표로 좀 표현을 해줄게. 지금 얼라본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이렇게 잡았어. 근데 만약에 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봐. 이러면 이 축이 갖고 있는 기준도 완전히 변하겠죠. 이때 이 얼라본에서 관련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뭐 이게 동글뱅이가 없냐? 이 부착부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축 밑으로 통과를 한다고. 이 축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축 밑으로 이동한다라는 그 의미는 축을 통과하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도 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문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에 있는 그 축대를 이렇게 축 방향으로 한번 밀어봐. 문이 움직이나. 움직이면 부신 거지 문을. 그지 않아? 축 방향으로 밀면 돌림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힘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고. 근데 내 몸 안에서는 돌림운동이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누가 그 돌림운동을 대신 담당하냐면 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모멘텀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얘가 이렇게 커야 되는 이 기준이 그러니까 C 그림처럼 이렇게 커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표현드린 것처럼 풀 플렉션이라고 하는 걸 상완 삼두근 기준에서 이렇게 다 구부려 버리잖아요. 요 관절 주머니하고 삼두 힘줄의 끝단에서 장력 발생의 스트레스가 엄청 커져요. 엄청 커져.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높여놓는 동작들에 대한 개념들이 초기의 라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스컬 크러셔라고 표현을 했는데 엘보를 누워갖고 이렇게 해서 무게감을 줘버리잖아요. 계속 눌러내는 힘에 대해서 얘가 엘보가 굽힘 동작에서 과도한 팔굽관절의 수동적인 조직이라 표현되는 패시브한 티슈죠. 뭐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 인대나 또 요 상완 삼두근의 장두와 내축두 사이를 통과하는 녀석이 또 신경이 또 얼라신경이 하나 내려가요. 척골신경이나 이런 것도 또 간섭을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관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매우 좋은 동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를 얼마나 구부릴 거냐라고 하는 걸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연구 데이터 나온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요 아래 보면 요 그림 있죠? 요거 봐봐. 요거 요렇게 팔꿈치를 조금만 구부렸을 때와 완전히 구부렸을 때가 힘 차이가 역학적으로 나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모멘텀의 크기가 힘이잖아요. 벌써 모멘텀 차이가 2.4에 가까운데 얘가 거의 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죠. 20도 정도를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모멘텀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의 모멘텀이야. 그럼 이거를 그냥 2.4kg만큼 힘을 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얘가 만약에 120도 가까이, 110도 가까이만 구부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1.7밖에 힘을 못 낸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 근육이. 근데 내가 2.4의 힘을 내고 있어. 그럼 1.7 빼기 2.4만큼 사이의 어떤 힘들은 내가 풀 플렉션한 상태에서 이걸 펴려고 한다면 인대라든지 관절 주머니나 팔굽 관절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대와 근육의 차이가 뭐예요? 인대와 근육의 차이가 뭐야? 기능학적인 차이. 자, 구조적인 차이는 인대는 관절을 붙들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개념이야. 근육은 그 주변에 가서 이 뼈와 저 뼈의 회전 운동의 그 크기가 돌아갈 수 있는 축을 지나는 거리를 가서 다음 뼈와 다음 뼈를 연결해서 붙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 근육과 인대의 극단적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근육과 인대의 극단적 차이가 뭐지? 뭘까? 근육과 인대의 극단적 차이가 뭘까? 어? 뭐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육은
그 인대는 안 움직여? 근육 움직일 때 인대도 움직이잖아. 근육 움직일 때 인대도 움직이잖아요. 인대는 회복이 그치, 뭐 혈관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조금 느린 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그 토미존 설저리라고 실제 그 야구 선수들이 하는 이 수술 있잖아요. 팔꿈치 우회술 관련된 거. 상완 삼두근을 구핌토크, 평토크가 아니고 구핌토크로 바꿔놓는 건데 아마 류현진 선수도 했는데 그게 노멀하게 회복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걸려요. 힘줄 같은 경우 우회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걸리고. 일단 인대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인대는 뼈와 뼈를 멀어지지 않게 자기 거리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녀석. 요 개념이 제일 강해. 근데 근육은 멀어지게도 짧아지게도 할 수 있어. 네. 재료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일단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크게 4가지의 재료를 갖다 씁니다. 재료라는 표현 되게 좋다. 재료를 많이 쓰는데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가지 틀을 표현하는 재료를 보통 이제 레벨을 표현할 때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뭐 기관이 있고 기관계가 있고 개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포 다음에 본 조직이라고 표현할 때를 이 재료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이 재료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어떤 기관이든 어떤 개체든 이 4가지 구성 비율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재료의 4가지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상피세포, 상피조직, 그 다음에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야. 자, 뼈는 결합조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죠. 그쵸? 근육은 근육조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야. 신경은 신경조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야. 피부는 상피조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육은 근육 조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않았다고. 왜냐하면 근육 양 끝단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좀 세포 레벨까지 이게 좀 들어가서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좀 봐야 되는데 힘줄이 뼈에 부착을 할 때 요렇게 그냥 딱 부착할 것 같아요. 힘줄은 왜 이렇게 뼈에 강력하게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거 얘기해 줄까? 뭐 조직에 관련된 거. 이 무게를 그렇게 들어올리는데 벤치프레스 같은 거 보면 무게를 막 200kg, 250kg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끊어지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지.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사피 파이버라 그래서 힘줄에 뼈 조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뼈 조각이. 이게 어떤 뼈에 요 힘줄 하나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런 뼈 조각들이 막 듬성듬성 있다고. 저 뼈 조각이 뭐야? 라고 보면 저걸 사피 파이버라 그래요. 근데 이 사피 파이버가 뼈 조각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결합 조직이 여기 뭐 힘줄이 같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뼈에 힘줄이 부착할 때 이 뼈의 특징, 그러니까 힘줄이 뼈에 전체적으로 부착하는 거야. 할 때 이 뼈 조각 같은 사피 파이버가 뭔 역할을 하냐면 이 못으로 나무를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을 하면 힘줄 위에다가 뼈라는 어떤 조직이 이 밑에 있는 뼈하고 같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정 효과가 엄청 세겠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런 두꺼운 좀 힘줄 같은 두꺼운 천 조직 같은 게 붙어 있는 것과 그 천 위에다가 못을 잔뜩 박아놨다고 생각해봐. 이거 땡기려고 하더라도 일정 장력 이상 얘가 견딜 수 있는 조직의 장력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얘는 견딜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생체가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뼈 조각에 대한 부분들의 밀도나 힘줄의 밀도, 부착에 대한 어떤 잡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성장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인데 사실 내부 사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인 건 이 뼈와 뼈가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대의 성질이 근육처럼 멀어지게도 하고 가깝게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절의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안정성을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려 버리는 현상.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두근은 과도하게 구부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각각의 하나의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두근을 기준으로 운동을
갈 거냐, 삼두근을 기준으로 운동을 갈 거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현상이야. 너무 달라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을 그냥 선행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위험 요소를 안 만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조금 불편한 상황의 위험 요소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이 위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해결점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약간의 대단한 선행지식을 제가 뭐 알아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선행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운동에 대한 방식을 취득하거나 그 운동으로부터 얻어내는 부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배제해 나가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멘텀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내일 아마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서 상완 삼두근 아마 릴스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 상완 삼두근에서 특히 케이블 프레스 다운 같은 거 할 때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90도 이상은 올라가는 걸 좀 하지 마시고 90도에서 아래로 펴는 데 좀 목표를 많이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두 운동의 가장 취득하기 좋은 동작은 사실 라인 익스텐션이나 오버헤드 익스텐션이에요. 길이를 최적화하게 길게 만들어 놓고 혹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하지만 팔을 내려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완 삼두근의 장두의 기능이나 또는 상완 삼두근의 전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에 대한 체득 조건을 느끼기에 충분한 동작이 개인적으로는 덤벨 킥백이에요. 덤벨 킥백. 근데 이 덤벨 킥백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말고 내일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상완 삼두근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네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 있고요. 역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역도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갑자기 역도라고 나와서 역도가 무슨 뜻이죠? 역도의 질문? 답이 없나? 자, 일단 넘어가서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그 동작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시고 릴스로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뭐 DM 주시면 관련된 내용 제가 또 안내 드리거나 저희가 지금 나이근육 사용 설명서 여의도에 본사를 차려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운동 관련된 부분들 궁금한 거나 또는 PT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부분 안내 드리고 저희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좋습니다. 지금 트레이너 선생님들 총 저 포함해서 4명이 있거든요. 이제 교육 과정도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측도 내측도 뭐 이렇게 부위별 타겟팅을 제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운동으로 그냥 포지션을 설명드리면서 상완 삼두근 이론 관련된 거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동작 하나를 그냥 조금 의미 있게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완 삼두근 관련된 기준에서의 핵심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팔꿈치를 구부릴 때 90도 이상 구부리지 마라. 그리고 펼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다 펴라.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팔꿈치를 다 펴면 펼수록 상완 삼두근의 메디알리스의 자극과 더불어서 팔굽 관절이라고 하는 기준에서의 정상 ROM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팔꿈치를 다 안 펴고 직선 상태에 놓인다라고 하는 건 팔꿈치를 정말 다 펴야 되는 상황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나중에 가서 그게 팔굽 관절을 덜 굽히는 학습이 덜 피는 이렇게 좀 구부려 놓는 일본 이런 학습들이 오버헤드 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 덜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피면 어깨가 떨어져 내려오는데 덜 굽히면 어깨가 올라간다고.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자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되든 팔꿈치는 다 펴는 게 기준인데 펴는 것과 꺾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 펴는 것과 꺾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힘으로 견뎌서 펴려고 하는 노력과 그냥 뼈가 받쳐서 꺾는 거, 그런 경우는 보통 레이스나 쇼츠 같은 거 보면
팔꿈치 굽히만은 이런 푸시업 동작 바닥에다가 엘보 이렇게 확 꺾어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지 힘을. 지금 그런 의미로 표현 드리는 게 전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 운동하는 부분들 올라가고, 또 아마 내일도 제가 좀 라이브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아들이랑 같이 와서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애기를 재워야 되는 상황이면 좀 부득이하게 내일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제가 좀 아들을 봐야 해서 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토요일 날 라이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좀 허락을 해주면 아들 옆에다가 좀 앉혀놓고 같이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궁금하신 부분들, 여의도요.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거 당연히 펴야 돼요. 그거 안 피면 지금 말씀하신 역도 용상에서 클린 앤 저크 할 때 팔꿈치 완전히 안 피면요, 이게 저 무게를 들 수가 없는데 들 수가 없는데 역도는 정말 제가 보기엔 초정밀화된 운동이에요. 한 점을 찾아가는 운동이거든요. 역도 바벨을 해보신 분, 저는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고 제가 해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역도를 바라보면 와, 저렇게 무거운 무게를 자기 체질량 중심에 가장 최적화된 역학적 위치에 한 점 찾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한 점 운동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운동이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디빌더 분들이나 좀 운동하시는 뭐 3대 500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역도 하시는 분한테는 택도 없으니까, 그리고 역도 하시는 제 아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 보디빌더에게 힘쓰는 거 자랑하면 그냥 웃어요. 그들은 뭐 2대 5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웃어요. 그래서 힘쓰고 싶으면 저기 역도 훈련장을 가시고 근육의 타입별, 부위별 발달, 관절의 안정성, 구조의 논리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집약적으로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배워보고 싶을 때는 피트니스에 관련된 저항 운동에 관련된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역도도 있을 것이고 크로스핏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저는 역도는 거의 진짜 예술의 경지, 저항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이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바디빌딩은 저항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 가치가 어떤 동작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자신의 몸한테 있는 거고, 역도는 정말 그 한 점을,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점을 자기만의 운동 감각과 어떤 신체 피지컬의 모든 것들을 수많은 동일한 반복 동작을 통해서 그 한 점을 끝까지 찾아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무게를 견디는 훈련. 예술의 경지죠. 이건 진짜 예술적 운동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T나 궁금하신 부분들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여의도 본점 나올 거예요. 또는 인스타로 DM 저한테 주시면 지금 트레이너분들이나 제가 교육 다 하고 있고 선수분들도 케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들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완 삼두근과 관련된 부분들 간략하게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워딩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게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영어 아니에요. 사실 영어라고 볼 수도 없고, 저희 아들도 이제는 막 읽고 쓰고 외우고 그래요. 이게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에 붙어있는 고유 명사 정도구나. 저 용어를 대체할 게 없어요. 없어. 뭐 내전이나 신전이나 이런 거는 폄이나 모음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저 익스텐션을 뭘로 대체할 거야. 또는 저 튜버클, 인프라글레노이드 저런 거 다 고유 명사라고. 그러니까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워딩. 그 워딩이 갖는 의미는 절대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시간은 라이브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제가
아들을 봐야 되는데 같이 라이브 할 수 있으면 같이 보고요. 재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조금 더 재밌는 내용, 좀 알찬 내용들, 또 여러분들께서 한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거 있다면 DM 주셔서 이런 거 찍어주세요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것들은 좀 요청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걸로 종료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모자 쓴 이유가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좀 쓰는 거라서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 다음 라이브 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법시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세요.